자, 우리 이문화학원 학생분들 안녕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이문화학원의 원장 문영윤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영어의 기본사항이라고 쓰여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게 될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좀 기초적인 영어를 배우고 난 후에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 굉장히 이제 그 영어를 함에 있어서 그 정확도가 중요하거든요. 정확도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정확도가 중요하려면 모든 내용은 다 꿰뚫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어에서는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 많죠. 뭐 투부정사도 알아야 되고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관계부사도 알아야 되고 동명사도 있고 분사구문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많은 것들을 선생님이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수업을 한 2시간 혹은 3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데에 어떤 기초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 기초적인 기본 사항을 이제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만 다 알게 돼도 우리가 영어에서 알아야 되는 것의 50% 이상은 다 학습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도 선생님이 이 학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서 반드시 이거를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칠판에 쓰여 있는 내용을 지금 우선은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잠깐 비킬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노트에다가 다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잠시 이따 돌아올게요. 오케이, 다 쓰셨습니까? 아직 못 썼나요?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앞으로 돌려서 영상을 멈추고 다시 쓴 다음에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이 영어의 비법, 너무너무 중요한 영어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기본 사항인데 이게 그냥 기본이 아니라 이것만 알아도 영어에서 50% 이상의 학습이 끝나는 거니까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선생님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 기본사항 일단은요 우리가 이 2개를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라는 것과 그리고 위치. 사랑 들어는 보셨죠 여러분들? 무슨 사가 있습니까? 뭐 소림사, 불국사 이런 거 말고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어자로 끝나는 말도 영어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어가 뭡니까? 이문어 말고 인어 이런 거 말고 주어, 뭐 목적어, 수식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보어, 목적어 이런 말들 그 어자 그래서 사랑 어의 관계 그리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위치라는 겁니다. 이 위치라는 게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영어에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그 위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영어가 이제 상당히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위치가 이렇게 썼을 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끝나고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2번째 파트에서는요 이제 구와 절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금 처음의 영상은요 이 1번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사와 그리고 위치. 그리고 2번째 영상에서는 구랑 절이라는 것을 다시 또 다뤄보면서 이 기본적인 부분을 마무리를 1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따라오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사라는 건 뭐냐면 얘는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단어가 하나가 쓰여 있을 때 얘는 무슨 사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펜 이게 무슨 사인 것 같아요? 명사라는 거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럼 angry 화난 이거는 무슨 사인가요? angry 이건 형용사죠. 맞습니다. on, at, which, from 이런 것들이요. on, at, which가 왜 나왔지? on, at, in 이런 거 from, to 이런 것은요 전치사죠. 그러니까 한 단어일 때는 얘가
뭐 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한 단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 이 단어가 무슨 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어 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단어 책을 다 보게 될 텐데, 이 단어 책에 보면은 영어 단어와 그리고 한글 뜻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다 이 사가 무슨 산지가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책에서도 펜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연필 아니면 볼펜 이런 걸로 나올 텐데, 그 앞에 명사 혹은 영어 표시인 N 이런 것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angry를 봤을 때도 화난 앞에 형용사의 형자가 쓰여져 있거나 영어로 A가 쓰여져 있을 거라는 거, 그걸로 이 단어가 무슨 사인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다 보면 이 한글 뜻만 보고도 이게 무슨 사인지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령 벽 그러면은 이건 명사가 맞고요. 노란 그러면은 형용사가 또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달리다, 잠자다, 뛰다, 생각하다 이렇게 뭐뭐 다자로 끝나게 되면 그게 또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자는 한 단어인데 단어책에 이 사가 무슨 산지 다 나와져 있다. 또는 한글 뜻을 보고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자는 뭐냐? 어는요,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딱 4개인데 얘는 이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이 단어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명사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명사. 명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명사는요, 우리 알고 있죠? 이것의 정의는 이름이죠.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지칭을 했어요? 펜이라고 부르기로 되어져 있죠. 얘는 뭡니까? 얘는요, 칠판. 그쵸? 영어로는 blackboard가 되는데, 이렇게 뭔가를 지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 그것을 바로 명사라고 하는 거죠. 한 단어로 봤을 때요. 그리고 명사는요, 문장 내에서, 즉 어자로 우리가 한번 보자면, 명사는요,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명사는요, 표기를 n으로 합니다. noun이기 때문에 n으로 표시를 하고, 이 명사는요,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어는 우리가 s로 표시를 하고, 목적어는 o, 그리고 보어는 C로 표시를 해요. 뭐 subject, object, 그리고 complement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약자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아, 명사가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고. 이게 그 유명한 명사 역할 주목보라는 건데요. 다시 명사 역할 주목보, 명사 역할 주목보. 근데 이 문장 내 위치요. 그럼 주어라는 건 알겠는데 주어가 뭐냐면 이 맨 앞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보다 앞쪽에 처음으로 쓰이게 되는 이 말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은요, 이게 뭐뭐는 뭐뭐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쵸? 이 명사인 주어는 뭐뭐를 한다 혹은 뭐뭐이다. 목적어는요, 일반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와 있을 때 얘를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한다, 이 명사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일반 동사 뒤에 있는 게 목적어. 보어는요, 비동사 뒤에 나와져 있으면 얘를 보어라 그래요. 왜 보어라 그러냐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he is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he is 그는 이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he is my friend. 그래서 그는 친구이다. 즉 주어가 이거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이 보어인데, 자, 영어에서 조금 더 배우다 보면은 이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랑 목적어 뒤에 나오는 보어 이렇게 2개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목적어 뒤에 나오는 보어는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뭐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아, 목적어 뒤에도 이제 보어가 나올 수 있구나 알면 좋지만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명사 역할 주목보. 그러니까 명사는 이름인데 문장 내에서는 명사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다, 명사가. 그래서 동사보다 앞에 명사가 쓰여져 있으면 얘는 이 전체적인 문장에서 주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일반 동사 뒤에 명사가 쓰여져 있으면 전체적인 문장에서 얘는 목적어로 쓰이고 있구나. 자, 그리고 비동사 뒤에 명사가 쓰여 있으면은 이거는 문장에서 보어로 쓰이고 있구나. 즉 주어랑 보어랑 같다라는 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면 예문을 좀 빨리 들어봐 줄게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dog. 자, dog이요. dog. 이거 개. 이거 명사 맞죠 여러분들? 명사 맞습니다. 근데 아직 문장은 아니죠. 얘가 명사는 맞는데 근데 한번 문장으로 한번 써볼게요. dog follows me. dog follows me.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을 썼단 말입니다. 점을 찍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떤 문장을 써냈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이 도그요. 품사 뭔가요? 품사. 자, 품사. 사자로 봤을 때는 이 독이 뭡니까? 명사. 잘했어. 맞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쓴 거잖아. 그러면 문장 내에서 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뭘로 쓰인 건가요? 주어 맞지? 그럼 동사 앞이니까 주어 맞죠? 즉 명사를 이 문장에서는 주어처럼 쓰고 있구나. 그걸 알았으면 개 따라간다 나를 이 아니라 는자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어라는 것을 알면 개는 따라간다 나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전체적인 문장에서 이 명사인 이 품사가 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예시 갑니다. 두 번째 예시요. dog. 자, 얘는요 사가 뭐예요? 또 명사죠. 잘했습니다. 근데 문장으로 써볼게요. I love a dog.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문장을 쓴 거예요. I love a dog. 그쵸? 그러면은 이 dog가요. 얘가 품사는 무슨 품사입니까? 명사죠. 명사 맞아요. 근데 문장 내에서는 이 dog라는 명사가 주목보 중에 뭘로 쓰인 건가요? 뭘까요? 목적어. 잘했어. 맞아요. 얘가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뭐뭐를 자라는 말을 또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뭐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강아지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변형을 해서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I am a dog.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은 술을 안 먹지만 나도 술을 안 먹지만 이제 술을 가끔 마시면서 외로울 수 있거든요. I am a dog.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개이다. 좋습니다. 해석은 그게 쉽죠, 여러분들. 나는 개이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dog는요 품사로 따지면 또 명사가 맞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 봤을 때 어자로 보면 무슨 어입니까? 이거는요. 이문어 하지 말라고. 자, 보어가 맞죠. 왜? 비동사 뒤에 나와져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개이다. 이런 상태가 또 되는 거고요. 되셨죠? 그래서 이 위치라는 걸 좀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명사가 주목보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 말인즉슨 명사가 위치, 동사 앞에 있는 주어 위치, 목적어 일반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위치, 비동사 뒤에 있는 보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 무슨 사가요? 명사가요. 이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요. 동사를 배울 때에는 크게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동사의 종류 선생님 세 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뭐뭐뭐인데 비동사요, 일반 동사요, 조동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조동사는 빼주세요.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나 그 앞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냥 조동사인 거고 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인 거고요. 도울 조자를 써서 그냥 영어에서 동사는 일반 동사랑 비동사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비동사는요 am, are, is가 되는 거죠. 과거형은 was나 were가 되는 거고요. 해석은요 주어는 뭐뭐이다 혹은 주어가 어디에 있다 이런 해석도 간혹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주어는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것도 나는 개이다 이렇게 쓰인 거 보면요. 그래서 주어는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비동사랑 그냥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요. 주어는 어떤 동작을 한다 인 일반 동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MR is 외에 달린다, 생각한다, 잠잔다, 수영한다, 노래한다 이런 동사들이 일반 동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동사의 위치는 문장 내에서 어디입니까? 당연히 주어 뒤죠. 주어 뒤에 동사가 쓰이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어는 뭐이다.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한다. 이렇게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쓰는 게 동사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보어가 나온다. 그리고 일반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괜히 얘기했나? 여기서는 알 게 그냥 뭐냐면 동사는 주어 뒤에 나오는구나. 그리고 동사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구나. 둘 중 하나를 잘 쓰면 되겠구나.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쓰거나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를 쓰거나. 아셨죠? 요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쉬워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요렇게 봤을 때 뭐 명사 쓰고 동사 쓰면서 이미 문장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얘는 me나 I는 대명사인데 대명사도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은요 명사하고 동사만 있어도 일단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내 친구는 때렸다 고양이를. 좀 이상한데? 근데 문장은 이미 성립이 된 거잖아요. 고양이는 때렸다 내 친구를. 뭐야 이거? 자, 친구는 때렸습니다 고양이를. 그쵸? 뭐 이런 게 이미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명사 그리고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을 다 만들어낼 수 있구나. 기초적인 문장을. 근데 그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재미가 없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걔네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형용사, 부사, 전치사, 명사 이런 이제 수식어가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꾸며주게 되는 건데 이제 뭐가 뭐를 꾸미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형용사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동사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be 아니면은 V라고 표시를 합니다. 표시는요, 명사는 M이었잖아요. 동사는 be 아니면 V라고 표시를 해요. 일반적으로 V라고 많이 표시를 합니다. verb라는 영어의 약자로 V를 표시를 하고요. 형용사는 adjective라고 해서 A로 표시를 합니다만 형용사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형용사 뭐 yellow, angry, hungry, tall, fat, expensive, cheap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형용사는요 수식을 하긴 해. 근데 뭘 수식하냐면 명사 수식. 명사 수식. 이 형용을 한다라는 게 뭔가를 설명하겠다라는 거거든. 내 기분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네. 내 기분을 형용, 설명, 표현 해준다는 거죠. 수식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합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 명사 수식, 형용사. 아시겠죠? 명사 수식,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명사를 수식을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그 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상태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car는 명사죠. 근데 expensive car 그러면은 비싼 특징을 가진 자동차가 되는 거거든요. girl 이렇게 있는데 여자인데 smart girl 이러면은 똑똑한 특징을 가진 똑똑한 여자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명사에 대해서 특징이나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해석은요, 뭐뭐인 혹은 뭐뭐의 이렇게 돼요. 형용사 해석의 특징은요, 이게 니은으로 꺾이는 특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빨간, 비싼 뭐 이런 니은으로 꺾이는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니은으로 꺾어줘야지 명사하고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노랗다 차 이게 아니고 노란 차. 그러니까 비싸다 차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비싼 차 이렇게 돼야지, 그쵸? 똑똑한 여자애 이렇게요. 그래서 형용사는요 한글적인 해석의 특징을 보면 니은으로 꺾인다. 그리고요 형용사는요 이 어자를 봤을 때 두 개의 어자 중에서 하나로 쓸 수 있어요.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고 혹은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식어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보어 역할인 게 좀 덜 중요한데 그것만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선생님 명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요. 형용사도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군요. 비동사 뒤에. 맞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I am a dog. 이것도 맞는 거죠. 명사를 보호 자리에 써서. 근데 I am sick, I am tall, I am smart. 여기 형용사를 써도 나는 이러한 특징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I am smart. 그러면 나는 똑똑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는 똑똑하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뭐 수식어보다는 덜 중요한데 아무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어가 즉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가 명사도 비동사 뒤에 나오면서 보어가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비동사 뒤에 나오면서 보어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요약을 해놨죠, 여러분들. 뭐 이따가 좀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명사 근처에 나와야 되죠. 위나 아래 나올 수 없는 거고 글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 명사가 있으면 그 앞이나 그 뒤에 형용사가 붙겠네. 맞습니다.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명사보다 앞이나 혹은 이제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서 뭐뭐인 명사 이렇게 꾸며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어떤 때는 명사보다 앞에 오고 어떤 때는 명사보다 뒤에 와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붙여갖고 뒤에 쓴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딱 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를 어떤 때는 앞에 쓰고 어떤 때는 뒤에 씁니다. 그게 어떤 때 그러냐면 물론 뭐 얘가 어떤 thing, one 이렇게 돼 있을 때 형용사가 뒤로 빠진다도 있겠습니다만 한 단어 형용사일 때는 앞에 쓰고요. 여러 단어로 되어져 있는 형용사일 때는 명사보다 뒤에 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형용사가 여러 단어로 되어 있을 때 이 명사보다 뒤쪽에 위치를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는 게 영어에서 후치, 수식이라는 건데 뭐 이 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설명이 여러 단어로 형용사가 되어져 있으면 명사보다 뒤에서 이 명사를 꾸미는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이제 형용사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사라는 게 있죠. 부사요. 부사는 일단은요 AD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어 책을 봤을 때 이 단어가 부사인지는 AD라는 표시이거나 아니면 부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단어는 부사예요. 그리고 부사의 특성은요. 생김새의 특성은 형용사 뒤에 ly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사인 경우가 많죠. slow, slowly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자 부사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부사가 뭘 꾸미게 그러면 명사 빼고 다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부사가 뭘 꾸미게 그럼 명사 빼고 다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 부사가 명사 빼고 다 꾸미긴 하지. 그러면 명사를 빼지만 뭘 꾸민다라는 건데 그렇게 뭐 글쩍글쩍 뭐 주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알고 계세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을 해요.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형용사가 명사 수식을 하고 부사는 일반 동사를 수식을 합니다. 물론 부사가 일반 동사 외에 형용사나 부사 이런 거를 수식을 할 수는 있는데 부사는 일반 동사를 수식한다는 거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이거요. 빨간색으로 그을게요. 형용사가 명사 수식을 하고 부사가 일반 동사 수식을 한다. 되셨죠? 자, 부사는 해석이 뭐뭐 하게 혹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부사도 당연히 수식어죠. 그쵸? 일반 동사를 수식을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위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자, 형용사의 위치 어디였습니까? 형용사의 위치. 보어일 때는 당연히 비동사 뒤 형용사의 위치. 아니면요, 명사 앞이나 혹은 명사 뒤. 이게 형용사의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부사의 위치도 있습니다. 부사의 위치는요, 문장보다 맨 앞에, 문장보다 더 앞에. 특히 앞에 나오고 컴마가 찍혀 있다면 얘는 무조건 부사입니다. 무조건 부사. 그럼 선생님 부사가 뭔데요? 아니 부사는 이 일반 동사를 꾸며주는 애래니까 어떻게 꾸며주는데요? 자, I finished the work. 그럼 나는 끝냈습니다. 일을 이런 말이죠. 나는 일을 끝냈다. 근데 slowly를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나는 일을 끝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끝냈다고. 근데 어떻게 끝냈다는 거예요? 천천히
라는 일을 끝냈습니다. 보니까 일반 동사 꾸며주는 느낌이 나잖아. 되셨죠? 아니면 이렇게 맨 앞에 와도 되지만 하고자 하는 문장을 다 써놓고 이 맨 뒤에다가 부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일반 동사를 꾸미는 느낌이 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천천히 나는 일을 끝냈습니다. 나는 일을 끝냈습니다. 천천히.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일을 끝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천천히 끝냈다. 되셨죠? 부사가 맨 앞이나 맨 뒤에 오면서 일반 동사를 꾸며줄 수 있겠다라는 게 부사입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수식어 첫 번째, 수식어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전치사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전치사는요, in, on, at, to, for, about, from, 뭐 이런 것들, during 이런 것들이 이제 전치사가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전치사는 특이한 게 있어요. 전치사는요, 뒤에 항상 명사를 가지고 다닙니다. 전치사만 쓰일 수 없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문법책도 열어보세요. about 뒤에 뭐가 있을 거고요. to 뒤에 뭐가 있을 거고, from 뒤에 뭐가 있을 거고, 명사가 항상 있을 겁니다. 전치사 뒤에는요. 그래서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항상 묶여 다니기 때문에 이름도 있어요, 따로. 전치사하고 명사 붙어 있는 거를 전명구라고 또 특정한 이름으로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명구 알고 있어야 돼요. 전명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명구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이겠죠. 전치사하고 명사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얘도 수식어야. 아니 선생님 수식어가 왜 이렇게 많아요? 별로 없어.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하물며 이 전명구는 수식어인데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이거나 그래요. 다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전치사 명사 전명구는 수식어인데 이 전명구가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얘가 전치사 명사가 부사처럼 쓰인다면 여기에 위치를 하겠죠. 맨 앞이나 맨 뒤에 위치를 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일반 동사를 꾸밀 겁니다. 알았죠? 자, 일반 동사를 꾸밀 거고요. 만약에 이 전명구가 형용사처럼 쓰이게 된다면 명사 뒤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니, 전치사 명사는 최소 여러 단어,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한 단어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명사보다 뒤에 전치사 명사 전명구가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뭐인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 전치사 명사는 전명구로서 얘도 대표적인 수식어고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쓰였으면 얘를 부사로 볼 수 있는 거고 명사 뒤쪽에 바로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명구 이거 좀 예시를 들어드려야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In the class 수업에서 I slept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쵸? 나는 잤다. 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잤어. 그렇죠? 나는 잤다고. 근데 어디에서 잔 거예요? 수업 안에서 나는 이 동작을 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뒤에도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게 부사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I slept in the class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이 전치사 명사가 부사로 쓰였다라는 거. 왜? 위치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맨 앞에 나오고 컴마 찍혔으니까 얘 부사로 쓰인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관계성을 따지면 얘가 이 일반 동사를 꾸미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잤어. 근데 수업에서 잤다를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 그리고 이제 전명구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The market in this town is famous for fresh fruits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in this town이 또 전치사 명사잖아요, 여러분들. 전명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명사 뒤에 붙어 있을 때에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된다고요. 이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마켓이긴 슈퍼마켓인데 이 마을 안에 있는 슈퍼마켓은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 뒤에 for fresh fruits 이것도 전명구 전치사 명사이긴 한데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아무튼 전치사 명사까지 이제 우리가 끝났고요. 얘네 다 수식어였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 중에서 그 소림사, 불국사 뭐 이런 거 말고요. 접속사라는 애도 있죠. and, or, but.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접속사들이 있긴 한데 그 접속사는 연결시키려고 우리가 쓴다. 이러한 접속사도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선은 알아야 될 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전명구까지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시 위치로만 다시 좀 잡아드릴게요. 명사 역할 주목보, 즉 명사가 동사보다 앞에, 주어 자리, 일반 동사보다 뒤, 목적어 자리, 비동사보다 뒤,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쓰일 수 있겠다. 명사가 문장에서 여기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동사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주어 뒤에 나온다. 무조건 주어 뒤에 나옵니다. 동사는요. 일반적인 패턴에서. 그 다음에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그렇죠? 그럴 때 당연히 명사 앞이나 혹은 명사 뒤에 나오게 된다. 명사 뒤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중3 고등 때는 훨씬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어떤 때 근데 명사부터 뒤에 나온다? 여러 단어로 되어져 있을 때. 알겠죠? 아직 이 여러 단어로 되어져 있다는 조건을 충분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도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 또 역시 보어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부사는 일반 동사를 수식을 한다. 물론 뭐 일반 동사 수식한다는 게 문장을 수식한다는 거랑 똑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부사는 일반 동사 수식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위치로만 보자면은 문장보다 맨 앞 혹은 문장보다 맨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전치사 명사를 합한 전명구가 있는데 이 전명구가 문장 내에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전명구가 명사보다 뒤에 나와져 있으면은 뭐뭐뭐뭐인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부사로 얘가 쓰이게 될 때에는 문장보다 맨 앞이나 문장보다 맨 뒤, 특히 뭐 문장보다 맨 앞에 나왔을 때는 이 컴마까지도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전명구다. 되셨죠? 요거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인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영문장의 종합적인 구조. 자, 영어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주어부터 시작을 하죠. 맞아요. 주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는 주어 다음에 뭐 나옵니까? 동사 나오죠. 동사. 근데 동사는요 비동사이거나 일반 동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는 뒤에 뭐가 나옵니까? 목적어 나오죠. 그래서 일반 동사라면 목적어 나오거나 아니면 비동사라면 보어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표입니다. 어쨌거나 영어는 주어로 시작을 하고 뒤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 뒤에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장은 이렇게 해서 다 완료가 되는 거지만 그 뒤에 또 이렇게 부사나 또 이제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치사 명사가 이 뒤에 이렇게 붙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부사나 전명구는 이 동사를 꾸며주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석으로 따지게 되면 주어는 일반 동사로 할게요. 한다, 뭐를, 그리고 뭐 어디에서, 아니면은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해석을 안 써놨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되셨죠? 그러면 이거는요 지금 사로 접근한 게 아니고 어자로 접근을 한 거죠. 주어, 목적어, 뭐 이제 그 수식어 이렇게 봤으니까. 그럼 다시 사자로 한번 가볼게요. 주어가 될 수 있는 사는 뭡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사. 맞아요, 명사 맞아요. 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어가 될 수 있지. 그러면은 동사가 될 수 있는 사는 무슨 사입니까? 동사가 될 수 있는 사는 당연히 동사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는 사가 뭡니까? 일단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죠. 그리고 보어는요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맞죠? 명사가 보어 그리고 형용사도 보어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잘 따라오고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하면 거의 끝이 날 것 같아. 일단 이거는요. 이 명사를 누가 꾸며줍니까? 명사를 누가 꾸며줘요? 형용사가 꾸며주죠. 그래서 이 명사 앞쪽이나 명사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서 뭐뭐인 명사는, 그죠? 뭐뭐뭐뭐인 명사는 뭐뭐를 한다.
또 이제 여기 목적어에도 형용사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뭐뭐뭐뭐인 명사를. 그쵸? 아니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 여러분들. 아까 봤었던 거 있잖아요. 뭐 cat likes a dog.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형용사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cute cat. 그러면 귀여운 고양이가 좋아합니다. ugly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못생긴 개를 좋아합니다. 형용사를 이렇게 넣어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지. 되셨죠? 그 다음에 뭐 부사 같은 것을 한번 써볼까요? 뭐 very much 이런 거 써볼까? 정도를 나타내는 거긴 한데 굉장히 많이. 물론 역시 얘도 부사가 일반 동사를 꾸미고 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고양이가 개를 좋아해. 근데 되게 많이 좋아한다고. 그쵸? 부사가 일반 동사 꾸미는 것까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이제 쉽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좀 추가적인 것은 접속사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접속사를 쓰게 되면 이 패턴을 한 번 더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패턴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고 접속사를 쓰게 됐을 때는요. 이게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구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사와 그리고 그 어를 따졌을 때 그 위치 이거를 지금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것과 예시 문장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 수업은 마무리를 빨리 드려볼게요.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나요? 괜찮나요? 자,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추가 주어, 비, 그 다음에 괄호. 그러면 주어는 괄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비동사 뒤에는 무슨 어가 나오나요? 사가 아니라 비동사 뒤에는 무슨 그치, 보어가 맞습니다. 보어가 맞습니다. 보어라는 것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주어가 보어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사자로 가볼게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두 개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두 개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두 개는요. 그치, 명사하고 형용사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여기랑 여기에서 보여지는 걸로요. 됐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제 보어가 나오고 사자로 따지면 명사랑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올 수 있다 그랬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올 수 있다 그랬으니까 비동사하고 우리가 형용사하고 같이 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법 문제에서 이것도 문법 문제 패턴 중에 하나인데 비동사하고 형용사 같이 씁니다. I am tall, I am slow, she is slow, they are slow 이렇게 쓰잖아. 맞죠? 근데 일반 동사를 꾸며주는 건 뭐라 그랬나? 일반 동사 꾸며주는 것은 부사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 동사하고 부사하고 같이 씁니다. I finished my work slowly. 그럼 나는 내일을 끝냈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일반 동사하고 부사 같이 쓰는 거고 비동사하고 형용사 같이 쓴다. 요게 나와져 있는 내용 조금 바꿔 말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수식어인. 수식어는 뭐뭐뭐였죠? 수식어 세 가지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또는요 문장 맨 앞에서 문장 맨 뒤에 나온 이 부사 그리고요 이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명구. 그쵸? 수식어인 형용사나 부사나 전명구는 괄호를 묶고 없는 셈 칠 수 있습니다. 왜요? 얘가 그냥 수식어니까. 수식어는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얘도 이거 없어도요 말이 된다는 겁니다. The market is famous for fresh food. 그러면 그 시장은 유명합니다. 이걸로도 말이 되는 거고요. 아까 여기 뭐 형용사 봐봐요. 이거 없어도 말이 됐잖아. 이 꼭 cute cat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거 없어도 말이 되잖아요. 고양이는 좋아합니다. 강아지를. 이게 없어도 원래 말이 됐었잖아. 형용사는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도 이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명사하고 동사만 있어도 주어 동사 혹은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를 이루면서 그냥 한 문장이 완성이 돼버려요. 얘네끼리 지들끼리. 그쵸? 그러니까는 수식어구에 해당하는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전치사 명사 얘네들은 괄호를 묶고 없는 셈을 치면 원래 뼈대 문장 원래 중요한 하고자 했던 그런 문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어요. 자, 그래. 그러면
배웠으면 연습을 해봐야죠. 연습을. 자, 여기 지금 예시 1번하고 2번을 써놨는데 해석해라 라고 하면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해석해라 라고 하면은 이 마을 안에 있는 시장은 유명합니다. 신선한 과일들에 의해, 과일들 때문에, 그쵸? 그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건 되게 쉬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분석하시라고.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주어. 그러니까 맨날 그러라는 건 아닌데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뭔가요? 주어는 얘죠. 마켓. 그리고 주어이다 보니까 주어가 명사. 명사 마켓이 맨 앞에 와가지고 지금 주어를 잃었구나. 되셨죠? 그리고 지금 이 명사 뒤에 뭐가 붙었어요? In this town이라는 이 마을 안에 라는 말이 붙었죠. 근데 명사 뒤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명사 뒤에 나오게 되는 전명구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이 마을 안에 있는 시장은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일반 동사랑 비동사가 있는데 무슨 동사 나온 거예요? 비동사 나왔죠. 비동사 나온 겁니다. 주어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는 보어인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보어로서 형용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죠. 이 마을 안에 있는 시장은 유명합니다. 이 마을에 있는 시장은 유명하대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 For fresh fruits.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명사 뒤에 나온 게 아니네. 명사 뒤에 나온 게 아니네. 그러면은 이제 이 동사 부분을 꾸며주는 이 for fresh fruits는요, 이 전명구가 부사처럼 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봐봐봐. 이 마을 안에 있는 마켓은 유명합니다. 일단 이걸로도 끝날 수 있어요. 이 마을 안에 있는 마켓은 유명합니다. 유명해. 유명해라는 문장이 잡혔죠. 근데 신선한 과일들 때문에 유명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얘가 부사로 쓰이면서 for famous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이 2번이요. 이것도 해석하시면 되겠거든요. 운이 좋게도 그 가난한 남자는 살 수 있었습니다. 비싼 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의 부자 친구로부터. 이거 상당히 해석해보면 쉽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도 해보자라는 말이죠. 분석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문장의 시작이 주어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어보다도 더 앞에 부사, 수식어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은 뭐 전명구도 여기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요, 요 앞에 부사 그리고 전명구가 부사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운 좋게도 부사 나왔구나. 럭킬리 컴마도 있으니까 부사겠네. 그 다음에 주어가 여기죠. poor man, 가난한 남자가. 그쵸? 그리고 주어면은 당연히 이제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죠. 뭐 이 관사는 지금 좀 무시하세요. 관사라는 것은 가난한 남자는 그 다음에 주어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죠. 살 수 있었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니까. 동사 앞에 조동사 붙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설명 안 할게요. 가난한 남자는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일반 동사잖아. 그러면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싼 자동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고. 일반 동사 뒤에 지금 명사의 목적어가 나오는구나. 근데 얘도 명사잖아요. 그리고 명사를 expensive라는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지. 그쵸? 되셨죠? 그래서 남자가 비싼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cheaply, 싸게. 되셨죠? 그럼 이것도 따지셔야 됩니다. 이게 부사예요. 얘도 뭡니까? 얘도 부사입니다.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일반 동사를 수식을 한다. 여기서 일반 동사가 뭡니까? 차를 살 수 있었다. 됐죠?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차를 살 수 있었다고. 근데 또 어떻게요? 싸게 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사가
일반 동사를 꾸며준다라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누구로부터 그랬냐면 부자 친구로부터 되셨죠? 그럼 이 전치사 명사도요. 이게 형용사일 수 있고 부사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뭘로 쓰였을까요? 바로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남자가 비싼 차를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 그거를 살 수가 있었나? 부자 친구로부터 이 문장, 이 동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죠? 그래서 부사로 쓰인 것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웠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좀 차근차근히 하느라고 시간도 좀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은데요. 이걸 우선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지금 이 1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위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구와 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